행성 지위를 박탈당한 명왕성을 제외하더라도 태양계는 원래 9개 행성으로 출발했으며 해왕성 너머 어둠 속에 지구나 화성 크기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가상 행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바깥쪽에 있는 다른 거대 가스 행성 사이에 있다가 중력작용으로 더 바깥으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물리천문학과의 브레트 그레드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태양계 형성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 리뷰 논문을 학술지 천문학빅 천체 물리학 애니얼 리뷰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계 형성 및 진화 모델은 현재의 행성 배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스 행성에 있는 태양계 외곽에서 태양을 돌다가 현재는 태양계 끝자락 너머나 더 깊은 우주로 사라진 행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소행성대를 사이에 두고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 등 4개의 안쪽 암석형 행성과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바깥쪽 거대 가스형 행성이 존재하고 그 너머로 명왕성과 에리스, 세드나 등의 외행성과 해성과 같은 작은 천체만 있는 구조는 무언가 빠져있는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행성계 진화 과정에서는 4개의 거대 가스 행성 너머로 외행성만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상 다른 크기의 행성이 존재하는 것이 옳은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태양계 형성과 진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행성 구조를 산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는데 적어도 태양계 형성 초기에 외곽의 거대 가스 행성 사이에 지구나 지구의 절반 크기인 화성과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넣을 때 현재의 행성 구조와 가장 유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행성은 궁극적으로는 가스 행성의 중력작용으로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 외행성 무리에 합류하거나 성간 우주까지 쫓겨나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행성이 태양계 끝에 존재한다면 오는 2023년 말부터 가동되는 베라시 루빈 천문대를 비롯한 첨단 망원경이 이를 발견해 가설을 입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루시가 2021년 10월 16일 모두 8개의 소행성을 탐사하는 12년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나사는 루시오가 이날 오후 6시 34분께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기지 제40일 우주발사장에서 아틀라스 5호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루시오는 2025년 4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을 근접해 지나가며 첫 임무를 수행한 뒤 2027년 8월부터 인류 최초로 목성과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트로이근 소행성 7곳을 최초로 탐사하게 됩니다. 탐사를 목표로 하는 소행성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지구로 다가와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하는 중력 도움 비행을 하게 됩니다. 총 63억 km에 달하는 대장정에 나서는 루시오가 이번 임무에 성공하면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 인근으로 돌아오는 최초의 우주선으로 기록됩니다. 이번 탐사에는 약 9억 8,100만 달러, 한화 약 1조 1,61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루시라는 탐사선 명칭은 인류 진화사 연구에 전기를 마련한 32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화석의 애칭에서 따왔습니다. 1974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이 화석을 발굴할 때 당시 유행하던 비틀즈의 노래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늘에 있는 루시, 루시 in the sky with diamonds를 많이 들어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루시처럼 태양계 행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루시호에는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 소재의 원반도 함께 실렸습니다. 사전 녹화 비디오를 통해 루시 in the sky with diamonds 노래를 작사한 존 레논이 이를 좋아할 것이라며 기뻐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는 루시가 다시 다이아몬드를 갖고 하늘로 올라가다니 존 레논이 무척 좋아하겠다며 루시호여 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평화와 사랑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루시오가 탐사할 트로이근 소행성은 목성과 토성 등 외행성을 형성하고 남은 물질로 추정되는데 지난 45억 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원시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로이근 소행성은 1만여 개로 태양과 목성이 정삼각형을 이루어 중력이 0이 되는 라그랑주점 L4와 L5에 붙잡혀 목성 앞뒤에서 태양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루시오는 이 소행성들에 약 400km까지 근접해 초속 5에서 9km로 비행하며 원격 측정 장비를 이용해 소행성의 구성물질과 질량, 밀도, 크기 등에 관한 자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루시의 임무 기간은 총 12년에 달하지만 실제 소행성을 탐사하는 시간은 24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시오는 선체 양쪽으로 지름 7m짜리 디스크형 태양광 패널을 펼쳐 동력을 얻는데 태양에서 약 8억 km 떨어진 목성 궤도로 진입하는 우주선에 태양광 패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루시오가 탐사할 첫 소행성 도널드 요한슨은 트로이건 소행성을 찾아가는 비행 경로에 가까이 있어 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약 1억에서 2억 년 전에 더 큰 소행성에서 쪼개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탐사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명칭은 루시 화석을 발굴한 고고학자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트로이건 소행성에 대한 탐사는 목성에 앞서 태양궤도를 도는 L4 무리의 에우리바테스부터 시작됩니다. 에우리바테스는 오르스와 함께 이번 소행성 탐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소행성은 폭이 약 64km로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고 같은 궤도를 돌고 있지만 표면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에우리바테스는 회색으로 탄소가 풍부하지만 오르스는 붉은색을 가져 유기물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근본적 차이를 갖게 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우리바테스는 쿠에타라는 약 1km 크기의 위성을 갖고 있으며 84일의 공전주기를 가진 이 위성도 에우리바테스와 같은 소행성에서 쪼개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루시오는 에우리바테스와 쿠에타에 이어 폴리멜레, 레우크스, 오르스 등의 L4 영역 소행성을 탐사한 뒤 다시 지구의 중력돔 비행을 거쳐 2030년대 초반에 L5 무리로 옮겨갑니다. 이곳에서 2033년께 거의 같은 크기와 질량을 갖고 서로를 돌고 있는 파트로클러스와 메노에티우스를 탐사하는 것으로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나사는 이를 통해 태양계 형성 과정을 비롯해 유기물질과 지구 생명체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 행성 기준이 바뀌면서 외성 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대기 구성 물질까지 지표면에 얼어붙어 대기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엘리엇 영 박사팀은 제53회 미국 행성과학협회 연례 회의에서 명왕성이 뒤편에 있는 별빛을 가릴 때 지구의 천체 망원경으로 명왕성을 정밀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기온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 영하 240도씨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명왕성은 타원형 공전궤도로 248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며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는 약 30AU, 가장 멀 때는 50AU 정도입니다. 연구팀은 2018년 8월 15일 밤 명왕성이 별을 가리는 엄폐 현상이 일어날 때 미국과 멕시코 여러 지역에 천체 망원경을 배치하고 2분여에 걸쳐 진행되는 엄폐 현상 동안 별빛이 명왕성 대기를 통과할 때 약해지는 현상을 정밀 측정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명왕성의 희박한 대기를 측정하는데 엄폐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뒤편의 별이 명왕성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올 때 대기 밀도에 따라 별빛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측정 결과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소가 2015년 근접 비행에서 측정한 명왕성 대기 밀도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10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뉴 호라이즌소의 관측 결과도 이와 일치했습니다. 2018년 8월 15일 명왕성 엄폐 현상에서는 명왕성의 대기가 빛을 그림자 중앙 영역으로 굴절시켜 나타나는 중앙 섬광 현상이 관찰되어 전체적으로 W자 형태의 광도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기가 있는 천체에서 엄폐 현상이 일어나면 빛은 대기를 통과할 때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점차 밝아집니다. 그런데 2018년 관측에서는 명왕성 대기가 빛을 그림자 중앙 영역으로 굴절시켜 나타나는 중앙 섬광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엄폐 현상 관측에서는 별빛의 광도가 보통 U자형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2018년 명왕성 엄폐에서는 중앙 섬광 현상으로 U자 가운데에 강력한 섬광이 있어 전체적으로 W 형태 그래프로 관측되었습니다.
영 박사는 2018년 관측된 중앙섬광은 지금까지 명왕성 엄폐 현상에서 관측된 것 중 가장 강력하다며, 이는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어져 대기 중 질소가 냉각되어 표면에 얼어붙으면서 대기 밀도가 낮아졌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도 지구처럼 주로 질소로 되어 있지만 대기 밀도는 지구와 달리 표면의 얼음에서 발생하는 증기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명왕성 표면의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대기 밀도가 크게 변하는데, 대기 밀도 변화는 엄폐 현상 때 별빛 반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구팀은 지난 25년간 명왕성이 태양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흡수하는 태양빛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명왕성 냉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성보다는 훨씬 크지만 별처럼 핵융합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아 실패한 별로 불리는 갈색 외성 5개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 놀란 그리브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과학저널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외계행성 탐사 위성 테스가 관측한 천체 5개인 TOI-148, TOI-587, TOI-681, TOI-746, 그리고 TOI-1213을 분석한 결과 갈색 외성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갈색 외성은 질량이 행성과 항성 사이에 해당하는 천체들입니다. 하지만 갈색 외성과 행성을 구분하는 질량 한계가 얼마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특히 갈색 외성의 질량이 저질량 항성과 비슷한 경우에는 둘을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목성 같은 거대한 가스형 행성처럼 별들도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가스형 행성과 달리 거대한 중력으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헬륨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빛을 내뿜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별인 갈색 외성은 수소 핵융합이 시작될 만큼 중력이 충분히 크지 않아 별처럼 많은 빛과 열을 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외계 행성은 수천 개가 발견된 반면, 행성보다 훨씬 질량이 큰 갈색 외성은 30여 개가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그리브스 박사는 아직 갈색 외성을 별과 구분하는 질량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이 한계는 갈색 외성의 화학적 구성이나 형성 방식, 초기 반지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갈색 외성으로 분류된 TOI-148, TOI-587, TOI-681, TOI-746, 그리고 TOI-1213 등 5개는 각각 중심별을 5 내지 27일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동반자 천체로, 반지름은 목성의 0.81에서 1.66배, 질량은 목성의 77배에서 98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갈색 외성 5개가 별들과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각이 갈색 외성의 특성과 이들의 형성 과정, 이들의 수가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브스 박사는 그러나 이들 갈색 외성의 질량은 저질량 항성과 너무 비슷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갈색 외성과 저질량 항성의 차이를 더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갈색 외성을 발견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